식품, 진품, 명품. 식품 그리고 의약품 분야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오늘 뜨거운 이슈들이 많아서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도 한 이야기인데 포항 덮죽집의 레시피를 표절해서 프랜차이즈를 낸 거예요. 근데 이름도 덮죽, 메뉴도 덮죽. 이게 이래도 돼요? 뭐 아시겠지만 상표권까지 출원을 했더라고요. 그 그래요? 예. 그럼 원주집은 원래 안 했었고?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럴 여유가 없으셨겠죠. 그렇겠죠. 그분은. 사실은 또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뭐 특허나 상표 이런 데까지 신경을 못 쓰시니까 네. 이제 저도 사고 뉴스를 보고 나서 검색을 이렇게 특허청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이 회사 이름으로 뭐 상표 지금 출원된 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한 3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덮죽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30개 가까운 이런 상표권이 출원이 지금 돼 있더라고요. 이 덮죽 관련해서요? 이 덮죽이 아니라 이 덮죽을 상표 출원을 한 회사.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회사. 그게 30개나 된다고요?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이름을 많이 지금 출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계획적으로 한 거죠. 예. 아니 그럼 이거 법적으로 뭘가 가능해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게 일단 두 가지거든요. 이제 레시피를 일단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정답은 힘들다. 거의 없다. 그다음에 상표 메뉴명. 이 덮죽 메뉴잖아요. 그렇죠? 네. 음식 이름. 이런 것들은 상표 출원을 사실 누가 먼저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출원을 물론 하면 나중에 특허청에서 이걸 심사를 해서 이 상표는 이 사람이 먼저 출원을 했고 네.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것은 아니니까 당신만 사용하세요 하고 이제 등록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엔 사실은 이 경우는 다른 사람이 미리 사용을 하고 일반인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논란이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상표 출원까지 돼 있네 하고 알지. 사실은 그렇죠. 이런 논란이 안 돼 있으면 아마 나중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이 포항에 있는 음식점에다가 이 메뉴명 이런 상표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아마 소송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에는 그 정도 상황까지 갈 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저희가 특허청장하고 인터뷰를 2번 정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청장님께서도 특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굉장히 어렵다. 결국 늦게 특허 신청한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다행인 건 그 최악의 경우까지 안 갈 수 있었던 게 우리 네티즌들이 그렇죠. 이번에 이걸 직접 고발도 했고 이 일이 있고 비난을 엄청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일단은 오케이 안 하겠다. 불매운동도 하고. 네네. 그래서 프랜차이즈도 없애겠다. 막 이렇게 해서. 근데 프랜차이즈 사장님들. 이건 제가 사실 확인은 아직 안 한 겁니다. 만약에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 또 무슨 죄예요? 그분들이 법적 소송할 수 있어요? 그쪽도 당연히 가맹점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또 계약 해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손해를 입게 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저 진짜 그래서 안타깝네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프랜차이즈는 접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 상표 출원한 거를 취하하겠다고는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이것도 여세를 몰아서 빨리 상표 출원한 것도 취하하도록 우리가 운동을 더 해야지. 이 사람 이거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등록 결정 받으면 또 본인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고 네. 또 이걸 가지고 정말 지금 여론이 이러니까 안 했다가 다시 또 그럴 수도 시작할 있죠. 수도 있는 거라 법률적으로는 이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 빨리 이것을 해야 한다. 아니 그러면 식품 전문 변호사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레시피는 특허를 못한다 하셨어요? 못한다기보다 이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만 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뭐 한 20가지 조합의 어떤 원료를 가지고 이런 조리 방법을 만들어서 했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사실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는다는 건 일반인에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원료를 가지고 난 이런 방식을 가지고 내가 개발한 거야 하고 공개를 하게 되면 그걸 본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조리 방법을 좀 변경을 하거나 원료를 몇 개 추가를 하면
그럼 또 그 사람만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음식점의 이런 레시피라든지 이런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사실은 특허를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만의 노하우인데 왜 특허를 내겠습니까? 그럼 공개를 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개인 식당은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그 식품을 완식품 만들어서 요즘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가맹점 본부에서 제조한 일반 이런 음식을 우리 가맹점주들한테 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건 식품 제조 가공 업소에서 하게 되는데 품목 제조 보고 신고라고 내가 어떤 식품을 만들겠다고 행정기관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원료는 뭘 썼는지 다 들어가요. 근데 비율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료가 뭔지는 알지만 사실 그 미묘한 맛은 비율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건 정말 개인의 노하우라 예전에는 우리가 또 그 비율까지 다 행정기관에서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너무 과도한 행위다. 그 영업자의 정말 개인 정보기도 하고 그게 노하우인데 그걸 왜 행정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게 또 노출이 되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비율은 아주 주요한 성분에 대해서만 빼고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레시피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도 사실 문제고, 그렇네요. 이게 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허와 영업비밀 그 사이가 참 어렵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덥죽덥죽 남의 것만 이렇게 하지 맙시다. 특히 돈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 핫한 소식. 이거 지난주였는데 우리 그 빨간 약. 그 빨간 약이 막 코로나에 좋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 빨간 약이 일단 뭐예요? 우리 아마 집집마다 이게 우리 일본말 그것도 제품명 많이 쓰지만 그 빨간 약 상처 났을 때 바르는 포비돈 요오드 용액이죠. 근데 그거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뉴스를 잘 보면 그 연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연구가 아니라 세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세포에 빨간 약을 딱 떨어뜨렸더니 코로나에 이제 오염된 세포에 빨간 약을 떨어뜨렸더니 좀 치료 효과가 있더라라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이거를 그럼 먹으면 되나? 에이 설마요. 아니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 식약처에서 이거를 절대 복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포비돈 요오드 용액으로 그 제품이 나와 있는 게 허가를 받은 게 3가지입니다. 상처에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인후염에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각을 하는 것까지 나와 있대요. 아주 희석을 해서. 근데 이제 이걸 입에다 각을까지 있고 목에다 뿌리니까 이거 먹어도 되는 거니까 코로나 예방된다 그러네, 치료된다 그러네 하니까 잘못 이해하실까봐 식약처에서 지금 깜짝 놀라갖고 이거 절대 복용하면 안 된다. 많이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갑상선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성급하게 뉴스를 저는 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뉴스를 제대로 보시고 해야 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떠도는 소문이나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믿으시거나 하면 안 되고요. 분명히 전문가들이 얘기한 건지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이렇게 생생경제처럼 믿을 만한 방송에서 나온 그런 뉴스들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이 매번 브리핑 하거든요. 거기 나와서 요오드용에 먹으라는 소리 하지 않고서는 드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물파스 몸에 좋다고 눈에 바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시면 저희 샵 0945에다 문자 보내세요.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우리 김태민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맞죠? 아니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5명 있습니다. 5명 있는데 5명 중에서도 생생경제에 출연하는 유일한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한테 제가 여쭤봐 드릴 테니까 절대 여러분들 기사 보고 그냥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0118님이 지금 문자로 상대방 상표 등록 또는 출원시보다 그 이전에 찍은 상표 사진이 있으면 취소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는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이 처음 사용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핫한 소식. 독감 백신. 이게 지금 상온에 노출됐다. 이런 뉴스가 있는데 변호사님 아이들도 이 독감 백신 상온에 노출된 거 맞았다고요? 셋째가 맞았습니다. 세상에 어떡해. 아이가 많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가 많네요. 그날따라 이제 와이프가 셋째만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상가에 갔는데 간 김에 이제 소아과가 있어서 사실은
무료 접종 시작되기 하루인가 이틀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도 맞춰주나 하고 이제 갔는데 놔주더래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이제 네. 맞았는데 다행스러운 건 이제 부작용이나 뭐 이런 특이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근데 어쨌든 이 뉴스를 이제 저도 계속 보니까 이제 둘이서 처음에는 다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네,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셋째가 맞은 그 독감 백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뉴스는 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다행히 괜찮긴 했는데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관리가 안 되는 업체들에게 또 알고 보니까 이걸 그 입찰에 낙찰된 회사도 아니라 거기서 또 위탁을 맡기고 또 그 위탁받은 업체가 또 다른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하청에 하청을 준 문제가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건 정말 그럼 책임을 누가 져요? 사실 당연히 이제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을 받은 회사가 네. 당연히 뭐 배상을 해야겠죠. 문제가 생기면. 네, 근데 이제 그 회사는 또 당연히 우리 하청 업체한테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네. 만약에 본인의 이제 손해배상한 금액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은 보니까 이 경험이 없는 업체가 요번에 입찰에서 이제 낙찰이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런 그 의약품 유통이나 또 이 백신에 대해서는 좀 더 가격을 가지고 낙찰을 결정할 것은 아니고. 그렇네요. 노하우와 그렇죠. 노하우와 그 경력과. 정말 제대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지금의 이런 입찰 시스템이 지금 이제 우리 학교 급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이들에게 질 좋은 제품을 공급을 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이 입찰이라는 게 그게 참 정성적인 문제라 그걸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조건으로만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경험들 이런 걸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경험 많은 업체도 지금 검찰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다네요. 저도 이제 이 뉴스를 보고서 찾아보니까 사실은 왜 이렇게 신생 업체가 입찰을 낙찰이 됐나 이제 알아보니 지금 경험 많은 업체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이 조달청 입찰은요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렇게 수사를 받으면 또 제외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야죠. 네, 그래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빨리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이 독감 백신을 유통시키고 이 시작은 해야 되는데 마땅한 업체는 없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또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이 업체가 어떤 배송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없으니까 물류를 위탁을 했는데 또 그 지역 그 맡은 배송 업체도 세부 지역에는 또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 또 다시 맡기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게 뭐 독감 백신뿐만 아니라요. 우리 지금 식품도 냉장 제품, 냉동 제품 이게 온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배송 업체들이 제대로 잘 안 지키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게 지금 한두 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고가 나죠. 그렇죠. 지금 자진해서 회수한 게 몇십만 명 분량, 48만 명 분량을 지금 회수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 이제 그럼 이제 의학적으로 조금 이야기해 보면 이거 일단은 큰 부작용에 대한 신고나 조사는 지금 없는 거죠? 일단은 뭐 몇몇 부작용이 신고된 거는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켜봐야 된다고 하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네. 뭐 상온 노출로 인해서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니 회수해서 제조자에서 지금 자진 회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48만 명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요? 효과는 일단은 또 문제 없으니까 지금 다시 다 백신 시작하는 걸로. 그러니까 상온 노출된 백신도 맞아도 효과는 똑같다. 일단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발표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믿어야죠. 그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저희가 또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방법이 그렇죠. 없는데. 정부를 안 믿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건데.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코로나 걸릴까 안 걸릴까 불안한 마당에 이 독감 백신까지 이래서 참 속상합니다. 그러면 일단 무료 접종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일단 맞아야죠. 그렇죠. 근데 전 사실 맞았어요. 며칠 전에. 맞았는데 최근에 또 아시다시피 백색 입장가가 또 나와서 또 추가 회수한다고 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 이제 일단 나머지 3명 아이들은 아직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직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일단은 맞춰야죠. 일단 코로나도 있으니까 맞추긴 맞춰야 되니까. 저는 또 이제 세상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찰떡같이 믿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믿고 지난주에 아이 둘하고 저는 맞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의 믿음에 꼭 정부가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제 긴 겨울 나야 되는데 코로나와 함께요. 독감 때문에 고생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공부 잘하는 이야기 있어요? 이야기를 진작 알았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눈이 번쩍 뜨이실 텐데. 그런 이야기 세상에 있어요? 있을까요? 아유, 있으면 제가 먹었죠. 혹시 학교 다닐 때 잠 안 오는 약 드셔본 적? 커피 마셨죠, 커피 드셨나요? 네. 타이밍이라는 약 혹시 아세요? 모르시나요? 저는 뭐 또 그렇게까지 그렇게 약 먹으면서까지 공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한 건 아닌데 네. 주변에 그때 제 어린 시절의 기억 보면 그렇게 각성제였는데 제 기억에 그게 50원인가 했어요. 이렇게 하얀 알락이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 샀다고 그래서 먹는 걸 봤었는데 어머. 최근에 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이거를 처방해주는 의료기관이 있었고 그거를 이상하게 이제 식약처나 이런 심평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처방전이 많이 발급이 됐겠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약 알고 보니 우리가 흔히 ADHD라고 알고 있는 네. 그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는 이 질병 치료제를 우리 부모님들이나 일부 그 전문 의료인들이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이걸 처방을 해서 세상에. 멀쩡한 아이들에게 세상에. 이거를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저도 진짜일까 좀 의심이 가긴 하는데. 아니 저는 사실 이거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들었죠. 소문으로만 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뒤로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최근 뉴스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조사를 했는데 뭐 이런 의료기관들이 수십 발견이 돼갖고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고요. 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환자까지 지금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라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뭐 고발 이런 걸 떠나서 이 멀쩡한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오남용을 하면 오히려 신경 과민, 뭐 불면증 이런 게 아이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부모님 분명히 이거는 부모님이 처방을 받는 거지 애가 가서 공부 잘하는 약 주세요 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너무 안타깝고 정말 진짜 있을까라는 아직도 좀 믿기진 않는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걸 처방해주는 의사도 있고 처방해달라는 부모가 있다는 게 참 그렇죠. 어른으로서 미안한 일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 한숨 나는 소식만 가져오셨어요? 월요일인데. 진짜 나오지 말아야겠네요. 왜 그러세요? 그건 아니죠. 또 얼마나 한숨 나는 소식을 들어야 한숨 나는 인생은 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방해야 되니까. 왜 또 삐지셔. 기분 좋은 뉴스, 기분 좋은 것보다는 좀 그래도 소비자로서 좋은 뉴스 하나만 알려주세요. 꼭 하여튼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품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포비돈 요오드 용액이나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배달앱 특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 주의해서 주문하시고 건강 유지하시는데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숨 나는 소식이지만 꼭 알아야 되는 식품, 약품 관련된 정보 전해주신 김태민 식품의약품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문자 주제로 청취율조사 걸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기분 좋은 답변 주셨어요. 8343님 새싹이신데요. 상큼하고 뚜렷한 예쁜 목소리 생생경제 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상큼하고 뚜렷한 예쁜 목소리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듣는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1535님 청취율조사 전화 받게 되면요. 94.5 메가헤르츠 듣고 있는다고 얘기하겠다면서 교통방송 듣고 있겠다고 꼭 말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94.5는 YTN 라디오예요. 교통방송 아니에요. 1532님 그냥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94.5 듣는다. 교통방송은 다른 시간대 듣고 생생경제만 듣는다 이 얘기셨구나.
아유, 좋아하긴 다른 PD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2975님, 두말하면 잔술이죠. 무조건 생생경제라고 외칠게요. 하셨어요. 5105님, 조사기간 아니어도 매일 청취합니다. 이렇게 좋은 모두에게 경제정보 주는 생생경제, 아직도 청취를 안 하나요? 빨리 채널 고정하세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8498님, YTN라디오 생생경제방송 듣고 있습니다. 답해야죠 하셨고요. 5239님, 청취율 전화가 안 와요. 오면 YTN만 듣는다고 하려고 하는데 안 하네요 하셨어요. 7267님, 청취율 조사 전화 좀 주세요 제발. 전화 받는다면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정말 고마운 시간 YTN 생생경제 듣고 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응원, 사랑, 청취율 조사에 잘 반영되길 간절히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